소미야, 주말에 같이 밥 먹을래? 주말에 왜 시부모와 밥을 먹어요? 친정부모님과 먹어야 해요. 좋은 시간 매번 끼어들지 마세요. 그렇구나. 그럼 시간 맞을 때 보자. 시간 절대 안 맞아요. 서로 불편하잖아요. 다음 달 사촌 결혼식이 있어서 함께 가자구나. 모두들 보고 싶어 해. 참, 어머니, 시댁은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건 많네요. 그런데 안 가요. 사촌 결혼식에 같이 가자는 게 바라는 게 많은 거니? 제발 각자 살아요. 아들이 결혼했으면 처갓집에 더 잘하도록 두셔야죠. 어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입니다. 이 집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6세 윤영숙입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살다가 작년에 남편과 함께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출근해 묵묵히 일하고 퇴근길엔 늘 조용히 신문을 읽던 사람이었지요.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 병원에도 정기적으로 다녀야 했고 운전도 점점 힘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영수가, 이제 우리도 조금 편하게 살아보자. 그 말에 마음이 울렸습니다. 평생 일을 핑계로 쉬지 못했던 사람이라 이번엔 정말로 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도시로 가면 아들 부부도 있고 문화센터도 많다기에 조금 설렜습니다. 이제는 밭을 대신 영화도 보고 글씨 연습도 하며 살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골살이를 정리했습니다. 오래 쓰던 찬장과 밭에서 쓰던 호미를 정리하면서 참 오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웃들이 배웅을 나와 도시 가서도 건강하세요라고 인사할 땐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그 시절이 한꺼번에 가슴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새 출발이잖아요. 도시에 도착하던 날, 낯선 아파트 복도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새집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곳 근처라 생각하니 한결 든든했습니다. 짐을 풀자마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근처에 맛있는 카페도 있고 산책하기도 좋아요. 상냥한 말투에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내밀며 이건 작은 인사예요. 하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도 흐뭇한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엔 오랜만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시 생활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모르겠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커피를 한 잔 사들고 들렀습니다. 향긋한 냄새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던 중 며느리가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요즘은 각자 사는 게 편하죠. 서로 너무 자주 보면 불편해진대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한마디가 가슴에 톡 하고 박혔습니다. 순간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밤이 되어 누웠는데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각자 사는 게 편하다. 정말 그게 요즘 방식일까? 아니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걸까? 남편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자연스럽게 생각한네. 웃어 넘겼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 불빛은 반짝이는데 마음 한켠이 조용히 식었습니다. 가까워진 줄 알았던 거리감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닫고 불을 껐는데도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각자 사는 게 편하다는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을 설치고 일어난 다음 날 부엌으로 나가 김치통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담근 김치가 맛있게 익었습니다. 뚜껑을 여니 익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냄새만 맡아도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밥 두 그릇은 뚝딱 비우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그때처럼 한 입 먹어보더니 웃었습니다. 이 맛이지.
그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통에 김치를 따로 담았습니다. 지훈이가 보면 반가워하겠지. 그 생각 하나로 손이 바빠졌습니다. 김치 국물을 닦아내고 비닐을 씌워 고무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하며 시선을 아래로 내리더군요. 봉투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김치 좀 담가왔어. 지훈이 좋아하던 김치 맛이야. 며느리는 봉투를 쳐다보다가 잠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제 그런 거 안 먹어요. 요즘은 담근 김치보다 사 먹는 게 깔끔하대요. 그 말이 참 낯설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걸 기억해서 담근 건데 그게 이렇게 거절당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웃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니. 입맛이 돌 때 먹을 수도 있지. 며느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 말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서는데 손끝이 시려왔습니다. 봉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갔다 왔어. 고개를 끄덕이니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젊은 사람들은 요즘 입맛이 달라. 그렇겠지요. 그래도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서운할 줄 몰랐습니다. 부엌에 앉아 김치를 꺼내 밥을 먹는데 평소보다 짠맛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뜨고 있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으니 매운맛이 돌았습니다. 입안이 얼얼한데도 젓가락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혹시 또 며느리가 받을까봐 마음이 멈췄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새로 생긴 국밥집이 맛있다고 해서 함께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 점심에 같이 밥이나 먹자. 근처 식당 괜찮은 데가 있더라. 소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말에는 저희 둘이서만 외식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부부끼리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정중한 척 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벽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신문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들 부부랑 밥 먹기로 했어.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은 다 자기 시간 챙긴다고 하더라. 남편이 덧붙였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주말엔 둘이서만 외식해요. 그 말이 계속 귓가를 울렸습니다. 부부끼리만 외식하는 게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엔 밥맛이 없었습니다. 창밖의 불빛은 반짝였지만 마음속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그 말로는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인데 마음은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요?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도 한참 망설이게 되었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짧게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 언젠가는 부드럽게 풀리겠지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엌 달력에 표시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촌 결혼식 다음 달 둘째 주. 몇 년 만에 친척 행사라 설레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 부부도 함께 가서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인사도 나누었을 텐데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달에 사촌 결혼식이 있단다. 같이 가면 어떨까 싶어서 말이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느리게 들렸습니다. 저 그런데 안 가요? 시댁은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건 많네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말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니.
아들이 좋아하던 김치를 담가주고 반찬을 챙겨서 문 앞에 두던 그 시간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라니, 무슨 말이니? 며느리는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시댁 행사 같은 거 안 다녀요. 그런 건 아들만 다녀오면 되잖아요.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속이 서늘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식인데 사촌이. 말을 잇는 순간 며느리가 끊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갈 시간 없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하시면 혼자 다녀오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참 길었습니다. 입안이 텁텁해지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마음속 어딘가를 찔렀습니다. 아들이 전화기를 건네받았는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미야, 그 말은 좀. 아들의 목소리에는 난처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를 감싸는 어조였습니다. 그 다음 들려온 목소리가 더 차가웠습니다. 시댁 행사까지 제가 챙겨야 하나요?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뭔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전화를 붙잡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 한마디를 겨우 내뱉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에 앉으니 남편이 신문을 접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대신 물컵을 들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부엌 불빛 아래서 물을 마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비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시댁은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건 많네요.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무심하게 던진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 진심이었을까요? 눈을 감아도 그 문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가족으로 생각했는데 나는 그들에게 그저 시댁일 뿐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훈이한테 서운하겠네.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이는 잘못 없어.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이 그런가 봐. 그렇게 말했지만 입안에서는 쓴맛이 돌았습니다. 밥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음식 맛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신문을 펴고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건조하게 들렸습니다. 며칠 동안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가 와도 단답뿐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됐어요.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도 멀어졌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바람이 차게 느껴졌습니다. 부엌 싱크대 위에 놓인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말했습니다. 오늘도 지훈이한테 연락 안 했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괜히 말 섞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불을 껐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기대가 줄어든 게 이렇게 조용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의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풀렸는데 이제는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거실 창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겠다. 서늘한 공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이 조금씩 닫혀갔습니다. 소미와 거리를 두고 지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복지관에서 뜨개질도 배우고 친구들과 점심도 먹으면서 조금씩 일상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지훈이 생각은 여전히 났습니다. 오랜만에 손주 얼굴이나 보려고 작은 선물을 샀습니다. 장난감 자동차 2개와 초코파이 한 상자. 그날따라 아파트 복도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며느리 집 쪽을 바라보니 낯선 구두가 여러 켤레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온 모양이었습니다. 바쁜데도 친구는 자주 부르네. 그렇게 생각하며 현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진짜 웃기죠? 우리 시어머니는 맨날 오세요. 문만 열면 앞에 서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손이 굳었습니다. 안에서 또 다른 여자의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아유, 세상에 아직 그런 분이 있구나.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그럼요. 자꾸 반찬을 가져오시는데 솔직히 냄새가 너무 강해서 버리느라 힘들어요. 근데 또 버렸다고 하면 서운해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고 몰래 버려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소리가 현관문을 뚫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돌아서려는데 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시댁 챙기고 사는 며느리가 어딨어요. 시댁은 맨날 바라는 건 많고 해주는 건 없잖아요. 용돈도 안 주면서 생색만 내요. 솔직히 나 지훈 씨 아니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그 말에 다른 여자가 그래도 남편이 효자라면서. 묻자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효자요? 그건 엄마 앞에서만 그렇지 내 앞에선 그냥 눈치만 봐요. 솔직히 나 아니면 저 사람 못 살아요? 웃음소리가 또 터졌습니다. 그 웃음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발이 떨렸습니다. 초코파이를 든 손이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식어가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릴 수도 그냥 돌아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또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얘기만 해요. 나이 들면 다 그렇게 이기적이 된다더니 딱 그래요. 그 말에 누군가가 단소리 심해? 묻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단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면서 자꾸 참견해요. 솔직히 옆집 사람보다 더 부담돼요.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현관 앞에 잠시 서 있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끝이 휘청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볼이 파래지고 입술이 굳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초코파이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종이 포장이 찢어졌지만 주울 힘도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눈치를 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시댁은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건 많다. 냄새나서 버린다. 귀찮다. 그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가슴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지훈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소미도 좀 힘들다고 해요. 좀만 거리를 두면 어때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마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소미가 옆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신경 안 쓸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지. 괜히 상처받지 말고. 하지만 그때의 조심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지키기 위해, 내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대신 이상하리만큼 머리는 맑아졌습니다. 이젠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화기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그 위로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전화를 걸면 또 상처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더는 그런 말들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만들던 손도 멈췄습니다. 냉장고 안에 쌓여있던 통들을 하나씩 꺼내버렸습니다. 김치통, 장조림, 미역국 재료들. 한동안 아들을 위해 준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제 반찬은 필요 없지. 혼잣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시원했습니다.
제사도 손을 떼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제사 준비도 그만하자고. 해도 고마워할 사람도 없잖아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하자. 우리도 좀 쉬어야지. 그 말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끈이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걸 감내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적막했습니다.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문득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으니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내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신청서를 썼습니다. 참여자 성명 윤영수. 글씨를 쓰는데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뜨개질 반이 인기였습니다. 낯선 얼굴들 사이에 앉아 실 감는데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곳에서 미란 씨를 만났습니다. 밝은 인상이었고 먼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처음 오셨죠? 저는 혼자 살아서 여기 자주 와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미란 씨는 세상사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내 고민을 듣더니 그런 며느리 신경 쓰지 말고 나처럼 살아봐요. 마음이 얼마나 편한데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나답게 살아야겠다. 남편이 퇴근하듯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표정이 편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어디 다녀왔어? 묻길래 대답했습니다. 복지관에 다녀왔어요. 앞으로 매주 가려고요. 남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네. 거기 가면 친구들도 생기겠지.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후로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흘렀습니다. 뜨개질도 익숙해지고 복지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이렇게 가벼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재산 상담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노후 자산 관리 프로그램 상담 무료. 잠시 망설였지만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담사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명함에는 정수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묻길래 말했습니다. 그냥 앞으로 정리할 게 있어서요. 살아온 세월이 길다 보니 이젠 깔끔히 정리하고 싶어요. 수민 씨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아주 잘 오셨어요. 그런 결심을 하신 분들이 가장 현명하죠. 서류를 펼치며 하나씩 물었습니다. 혹시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넘겨줄 거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젠 제 이름으로 두고 저와 남편을 위해서만 쓰려고요. 입 밖으로 나온 말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시원했습니다. 수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그게 진짜 나를 위한 삶이에요.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미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상담받고 나왔어요. 미란 씨가 웃었습니다. 잘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앞으로 달라질 거예요.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던 감정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이제부터는 내 노후를 위해 살아야지. 그 생각이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래된 벚나무 아래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바람에 떨어지는 꽃잎이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참는 게 아니라 놓아야 할 때라는 걸. 마음속 어딘가에 쌓여있던 먼지가 흩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 문을 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어.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복지관 생활에도 익숙해지고 미란 씨와 함께 나들이도 다녔습니다. 새벽마다 라디오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가장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익숙한 전화벨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받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죠? 지훈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예전처럼 반가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즘 회사가 좀 힘들어요. 이번에 맡은 프로젝트가 잘 안 돼서 보너스도 못 받았어요. 말끝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음 한쪽이 흔들렸지만 겉으로는 담담했습니다. 그래. 다 그런 때가 있지.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지만 이어질 말을 이미 짐작했습니다. 며칠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소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어색하게 꾸며진 말투였습니다. 그동안 인사 한마디 없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다정한 척하니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 잘 지낸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훈 씨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저희도 요즘 많이 빠듯하거든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예상했던 말이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잠깐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어머니께서 여유 있으시잖아요. 잠깐만이니까요. 목소리에는 간절함보다 계산이 묻어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믿는 태도였습니다. 요즘은 나도 여유가 없단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이라니까요. 우리 사정 아시잖아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한층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소미가 좀 서운했나 봐요. 그냥 잠깐만 빌려달라는 거였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답했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이제 여유가 없다. 내가 알아서 해야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가 내뱉은 말은 한숨뿐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흔들릴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 갔습니다. 미란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독립한 기분이에요. 미란 씨가 손뼉을 쳤습니다. 잘했어요. 이제야 어른이네.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미련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며느리 쪽에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대신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직장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계약직 몇 명이 정리됐고 그 안에 며느리 이름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세상 일이란 원래 돌고 도는 법입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소미 회사가 어려워졌대요.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 일도 있지. 둘 다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마트 앞에서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할인 스티커가 붙은 식재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며느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차가운 바람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커피를 내렸습니다. 김이 오르는 잔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세상이 공평하구나. 그동안 참아온 세월, 무시당한 말, 억울했던 마음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불행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내겐 정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훈이한테 연락 안 올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그 애들이 알아서 하겠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챙겨야 해요. 남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지. 창밖을 보니 달빛이 환했습니다. 그 아래에서 묘한 평온이 마음을 덮었습니다.
복수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주지 않는 용기, 거절할 줄 아는 냉정함이 진짜 복수였습니다. 늦은 오후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였습니다. 얼굴에는 화장이 번져 있었고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거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돈 좀 빌려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부모가 자식 힘들 때 그 정도도 못 해줘요? 거실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온 거니?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희 요즘 사정이 어떤지 아세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나서 저희도 잃고 지훈 씨도 보너스 하나 못 받았어요. 생활비가 빠듯한데 그걸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네요.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도 여유가 없단다. 며느리의 눈썹이 휘어지며 웃음이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유가 없다뇨? 매달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고 통장에 돈 쌓아둔 거 다 아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꽁꽁 숨기세요? 참 이격이세요. 손끝이 떨렸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어머니는 평생 지훈 씨한테 해준 게 뭐예요? 돈 한 푼 빌려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결국 본인 챙기기만 바쁘신 거잖아요. 소미야, 그만해.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약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지훈 씨는 가만히 있어요. 평생 엄마 편만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모양이죠. 효도는 말로만 하지 진짜 필요할 때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나를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생색만 내세요. 반찬 몇 통 주고 김치 조금 나눠줬다고 다 했다는 듯이요. 세상은 변했어요. 요즘 누가 시댁에 저러고 살아요? 그런 건 옛날 얘기예요. 이젠 각자 사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집안이 적막해졌습니다.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바라는 게 뭐냐? 며느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죠. 돈이에요. 부모면 자식이 힘들 때 도와줘야죠. 평생 자식한테 희생하는 게 부모 아닌가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 희생이 부모의 몫이라면 그 희생을 받을 자격이 내게 있니? 내가 친구들과 하는 얘기 다 들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더구나.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그랬지. 시댁은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건 많다고. 시어머니는 이기적이라고. 천천히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 말 이제 내가 돌려줄 차례다. 너는 시댁에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바라는 게 많냐? 며느리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뜻은 이미 충분히 알았다. 세상은 돌고 도는 거다. 내가 내게 던진 말 이제 내 차례로 돌아온 거다. 며느리는 눈을 피하며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래. 그렇게까지 해야겠더라. 그래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 같으니까. 며느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현관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상하게 그 소리가 시원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괜찮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합니다. 그날 밤 서랍 깊숙이 넣어둔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복지관 상담사 수민 씨가 준비해준 기부 서류였습니다. 펜을 잡고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윤영수. 서명 옆으로 잉크가 번져갔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창구에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돈, 나 대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민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건 아닙니다. 이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복지관에 나서자 따뜻한 햇살이 어깨를 감쌌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먼지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손을 잡은 부부들, 모두 자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복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욕하지 않아도 이렇게 조용히 되돌려주는 것. 그게 가장 품격 있는 복수였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영숙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기부 건의 지역 신문에 실릴 예정이에요. 다음 주 행사에서 감사패도 수여될 예정이에요. 소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가만히 웃음이 났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에겐 큰 울림이 되었나 봅니다. 며칠 후 복지관 행사 날이 되었습니다. 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로 이름이 불렸습니다. 윤영숙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단정히 선 채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금빛 문양이 새겨진 상패가 손끝에서 반짝였습니다. 작은 정성으로 나눔을 실천하신 윤영숙 어르신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눈앞이 살짝 흐려졌습니다. 내 이름이 이렇게 따뜻하게 불린 적이 있었던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 앞마당에서 친구 미란이 달려왔습니다. 봤어요. 신문에 나왔더라니까. 이제 진짜 인생 새로 사는 거예요. 미란의 말에 웃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려고요. 이제는 마음이 편하네요.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시원하게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아들 집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소미가 신문을 집어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 돈 우려 받아야 할 돈 아니었어요? 그동안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결국 자기 이름 남기려고 다 썼네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올랐습니다. 아들은 신문을 조용히 들여다봤습니다. 윤영숙이라는 이름, 그리고 환히 웃는 어머니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 왜 가만히 있어요? 그 돈이면 빚도 갚고 전세금도 올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남주다니. 말이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그럴 만도 하지.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 이제 알 것 같아. 그동안 우리가 한 말, 행동 솔직히 너무했잖아. 지훈 씨, 지금 그게 말이에요? 나까지 비난하려는 거예요? 비난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야. 엄마는 평생 참고 사셨고 우리는 그걸 이용했지. 엄마가 내린 결정은 이해돼.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신 엄마 편 들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요. 이제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침묵의 균열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신문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윤영숙이라는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매번 집 앞에서 기다리던 어머니의 모습, 김치통을 들고 오던 손,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단호한 말. 너는 시댁에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바라는 게 많으냐.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아침에 복지관 다녀와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였습니다. 눈이 붓고 얼굴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손에 조그만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다시 잘할게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그러니? 목소리가 자연스레 낮게 깔렸습니다. 진심이 아니면 말하지 말아라. 말로 하는 후회는 아무 의미 없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께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몰랐어요. 남편이랑도 요즘 많이 싸웠어요.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거짓인지 진심인지 굳이 따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마음의 문이 이미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미야, 사람의 말은 쉽게 바뀌지만 마음은 하루아침에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진심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해야 할 일이야.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못 드린 생신 선물이에요. 받아주세요. 마음만 받을게. 봉투를 다시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내 가정을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다시는 남을 낮춰보는 말 하지 마라. 그게 결국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이니까. 며느리는 눈을 감으며 울었습니다. 짧은 인사 후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현관 앞에는 그녀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친구 미란을 만났습니다. 카페 모퉁이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며느리, 이제 좀 정신 차렸어요? 글쎄, 아직은 모르겠네. 그래도 울면서 사과는 하더라. 그럼 기분이 좀 시원하겠어요. 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분이 시원하다기보단 세상이 원래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남을 무시하면 결국 자신한테 돌아온다는 걸 알았겠지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참 대단해요. 그렇게 당하고도 원망 한마디 안 하잖아요. 이제는 원망할 힘도 아까워요.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게 제일 평안하더라고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스쳤습니다.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날이었습니다. 작은 가방에 옷가지를 넣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이번엔 마음이 정말 가벼워요. 버스 정류장에는 이미 미란을 비롯한 복지관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들뜬 얼굴이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 날씨 봐요. 딱 여행 가기 좋은 날이에요. 미란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게요. 하늘이 이렇게 맑은 건 참 오랜만이에요. 버스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빌딩이 점점 작아지고 멀리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바닷가였습니다. 바람에 소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을 밟으니 발끝이 따뜻했습니다. 미란이 말했습니다. 이 바다 참 오래간만이지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이런 여유가 있는 삶이 부러웠는데 이제는 직접 누리게 되었네요. 서로 웃었습니다. 점심을 마친 뒤 친구들이 기념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다 함께 바다를 등지고 섰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순간 마음 한켠에서 오래 묵은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도시로 올라왔던 날,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 그 긴 세월의 서운함.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장면이 이제는 멀게 느껴졌습니다. 미란이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영숙 씨? 그냥 좋아요. 정말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있네요. 그게 바로 행복이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물결이 반짝이며 하늘빛을 비췄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짝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가만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날의 상처가 물결에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게 바로 품격 있는 복수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도 내 삶을 되찾는 순간이 진짜 복수였습니다. 그 시각 도시의 한 카페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신문을 펼쳤습니다. 사회면 한쪽에 커다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부자 감사패 수상자 윤영숙 여사. 그 아래에는 환히 웃는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신문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신문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지훈 씨, 어머니가 진짜 대단하시네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때 했던 말들 다 내 입에서 나온 거였죠.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건 많다고 했던 그 말, 그게 결국 나한테 돌아왔네요. 아들은 조용히 신문을 접었습니다. 엄마가 그 말을 마음에 얼마나 담아두셨을까? 그런데 그걸 이렇게 돌려주시다니 엄마다운 방법이야.
며느리는 눈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마음을 남기셨네요. 그 말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알면 됐어. 엄마는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야. 진짜 남는 게 뭐인지를. 카페 창가로 노을이 스며들었습니다. 붉은 빛이 신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윤영숙이라는 이름이 금빛처럼 빛났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어머님이 얼마나 큰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줬는지 이제 알겠어요. 아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들으면 좋아하실 거야. 그 무렵 바닷가에서는 윤영숙이 모래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붉은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하나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전 들었던 말이 스쳤습니다. 시댁은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건 많네요. 그때는 칼처럼 날카로웠던 그 말이 지금은 바람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 그 말도 이제는 고맙구나. 덕분에 내 인생을 다시 찾았으니까.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미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숙 씨, 사진 한 장 더 찍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바다는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발자국이 모래 위에 고요히 남았습니다. 하늘 끝으로 해가 완전히 내려앉자 마음속에서도 지난날의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미움 대신 평온이, 후회 대신 자유가 자리했습니다. 윤영숙의 품격 있는 복수는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은 큰 복을 받으실 거예요.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